종목 위주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전체 매크로 시황의 큰 흐름은 판단을 하지만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서 내 이 주식을 언제까지 들고 갈 것이냐, 외부의 말을 듣고 투자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외부의 정보를 많이 들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모신 분은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드디어 그동안 각고의 수고를 더 하셔서 쓰시는 책. 네. 드디어 나왔네요. 네. 돈을 부르는 박병창의 매매의 심리. 이게 맞는 겁니까? 예,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입니까? 예, 후자 쪽으로 읽더라고요. 예.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 예. 야, 이거 제목이 아리까리 해가지고 여러 번 외치게 만드는군요. 작년에 나왔던 매매 기술이 네. 똑같이 나왔는데 색깔만 다르고 지금 책은 똑같이 출판사에 냈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하여튼 오늘 우리 시황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이 알아야 되는 투자의 노하우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오늘 일단 뭐 코스피 좀 오르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생각만큼 오랜만에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좀 미약한 것 같아요. 현재 시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 1% 반등하고 있는데요. 뭐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죠. 특히 이번 주는 내일 모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시장은 해외 이벤트나 뭐 경기 지표나 이런 부분보다는 동시 만기 때는 이제 수급적 요인이 시장을 더 많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동시 만기의 수급 여건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부터 우리 시장은 추석 연휴입니다. 연휴 앞에 앞두고 우리 시장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매크로 시황은 시장에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계속해서 미국의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것은 강력한 긴축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미국 얘기는 쭉 들어갔습니다. 지금 유럽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중국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은 러시아에서 지금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까지 엄포를 좀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경기도 안 좋은데 유럽은 지금 이번 주에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어요. 이번에 75bp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도 자이언트 얘기가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독일 시장이 3% 이상 급락했다가 반등은 약간 줬는데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유럽의 시장도 안 좋고 경기 침체 또는 에너지 위기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로화가 초약세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은 경기 안 좋다고 하면서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위안화가 지금 달러 대비 6.94위안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외화 지준율을 인하했습니다. 8%에서 6%로. 결국은 달러의 노속을 좀 더 원활하게 해서 위안화 가치의 안정을 좀 꾀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위안화도 약세이고 또 유로화도 워낙 약세이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지금 110포인트 레벨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강하죠. 그럼 원화가 지금 약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대외 상대 국가의 통화 가치에 비해서 우리 시장의 환율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원화가 약세인 것도 있지만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도 5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이거든요. 무역 수지 적자라는 것은 유입되는 달러보다 유출되는 달러가 더 많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우리 시장도 지금 1,370원을 돌파하면 그런 환율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약한 원화의 시장 환경 속에서 우리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눌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거 한 가지는 지금 원화가 1,370원, 이거는 2009년 3월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로
가장 위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렇죠. 원화 약세가.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들은 강력한 매도가 지금 없습니다. 달러 베이스로 봤을 때 우리나라 지수를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한 2,100포인트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예. 많이 싼 거네요. 그렇죠. 보면은 지금 우리가 2,300포인트 위에서 이제 거래가 좀 되고는 있지만 2,300포인트, 2,400포인트, 지금 오늘 이제 2,400포인트 정도의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화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1,300원이었어요. 달러 대비. 거기서부터 지금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비교를 보면 상당히 부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원화도 싸지만 달러 베이스로 우리 시장이 상당 부분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강력한 매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력하게 매도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더 빠질 거야. 또는 원화가 더 올라갈 거야. 이렇게 외국인들이 판단했을 것인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옵션 만기일이 또 네. 다가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비중을 한쪽에서는 줄여야 된다. 네. 현금화를 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네. 그래서 더 불안해하는 심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근데 그건 좀 나눠야겠죠. 전체적인 장기 시황에서 봤을 때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올해 2022년은 좀 역대급으로 좀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어느 정도 현금화를 했거나 또는 내가 이 종목을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계셨던 분, 그 군으로 나눠볼게요. 그런 분들은 이미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 뭐 더 현금을 줄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 그 분들은 향후의 시장 매크로 시황을 좀 이렇게 관망하면서 그러면서 좀 시간의 기다림을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매도가 나오겠죠. 단기적으로 최근에 주식을 좀 사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현금화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 좀 이제 군으로 좀 나누겠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다른 각도로 한번 보면은 전반적으로 소위 말 액티브에 내가 투자를 한다,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수 자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뭐 달러 베이스로 지금 2,100포인트 근처까지 떨어졌다고 제가 표현을 드릴 정도로 우리나라 지수는 정말 많이 빠진 겁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지난번에 저점이 2,276포인트잖아요. 2,276포인트는 언제적이냐면은 우리나라가 1,000에서 500포인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1,000포인트 아래로 살짝 깨졌다가 그 다음에 2,000포인트 위로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온 거니까 2009년, 2010년도잖아요. 그때 2,100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12년 전의 지수로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2,000포인트 위에 계속 있다가 팬데믹을 맞으면서 1,439 갔다가 3,300 갔다가 다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2,000포인트, 2,200포인트, 2,200포인트 이 구간은 우리 시장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그리고 쉽게 깨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까지 사실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향후에 기업의 이익 성장이 있는 기업들이 이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이제 포기하고 물러서야 되느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종목 위주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지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소위 패시브 전략으로 지수를 바라보면서 거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또 지수를 바라보고 거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시황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황이 올라와야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대형주구를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시장이 그리고 내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설령 내가 지금 팔았다 하더라도 얼마 추석 지나고 나서 또 나중에 봐서도 이 근처에서 멀리 도망가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시면 그런 분들은 만약에 나눠서 있다면 종목과 대형주가 개별 종목과 대형주가 나눠져 있다면 대형주에서 현금화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내가 전체적으로 지수 관련 대형주 위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불안하시다면 그런 분들은 현금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대응해도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는 투자자인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인가, 여기에 따라서 대응 전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참 그런 거 보면은 네. 주식 투자는 심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우리가 좀 여유 있을수록 뭔가 네.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침 책에도 세상의 일은 절박해야 성공하지만 주식은 느긋해야 성공한다. 이런 챕터가 있네요. 예, 예. 그냥 그렇게 썼던 이유는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28년 차 주식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주변에 뭐 아주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지만 뭔가 뛰어나지 않다고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데이터를 많이 접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아주 현명한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렇지 않은 주변의 지인들 중에서 꽤 큰 돈을 벌어서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좀 독특한 성향을 갖고 있거나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그 사람들은 제가 내려진 여태까지 경험상으로의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시황의 움직임을 분명 보긴 봅니다. 시장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시장에 발을 담그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황의 급격한 변화나, 그리고 뭐 금리를 오르느니 내리느니, 환율이 오르느니 내리느니에 대해서 전체 매크로 시황의 큰 흐름은 판단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식을 사거나 파는 게 핵심이 아니고,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서 내 이 주식을 언제까지 들고 갈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한다는 거죠. 실제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개별 주식에서 성공을 한 것이지 시황을 맞춰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약간은 느긋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리버모어나 윌리엄 오닐 책들을 좀 자주 어렸을 때 많이 읽고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 리버모어 얘기는 좀 약간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다 와닿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재해석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당시에 리버모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속에 있는 은둔 투자자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맞추더라는 거예요.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 근데 당시에는 1900년 초반이거든요. 그때는 뭐 온라인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전화 이런 것도 별로 잘 안 됐을 때 전보를 사서 전보를 갖고 거래를 할 때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 그 사람들은 그분은 남들보다 정보를 늦게 듣잖아요. 네. 정보를 우리는 최대한 빨리 듣고 고급 정보를 듣고 신속하게 들으려고 하는 게 요즘에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정보를 늦게 들어서 오히려 장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듣는 정보들이 무수한 정보들이 굉장히 빠르게 접하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내가 너무 빠르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천천히 그 흐름들을 파악해 본다면, 그러다면 전체적인 빅사이클의 큰 사이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실수를 덜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거거든요. 참고로 요 말씀만 드리면서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 마감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그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나 정보를 많이 접하는 사람들, 방송에 저를 포함해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고점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가는 경우가 많고요. 저점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바보 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상 징후 아니야? 이제 고점에 온 거 아니야? 저점에 온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종합해서 천천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시장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하는 게 확률적으로 맞을 확률이 훨씬 높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군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시장은 어쨌건 이제 보통 다수의 사람들이 네. 이 움직일 때 이게 변화가 되는 것인데, 네. 한 발 앞서서 느끼는 거니까 전문가들은 네. 그것이 일반 대중이 같이 공감하고 네. 같은 생각으로 이게 퍼졌을 때는 그렇죠. 약간 시차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 요즘도 뭐 한국에서는 단타를 해야 돼. 뭐 그래도 장기 투자 뭐 논란이 많지만 예. 결국 내 성향하고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성격이 급하고 예. 그 뭐 불안함이 좀 예민하고 예, 좀 불안함이 크고 이런 분들이 장기 투자는 체질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사실 보면은 이런 거죠. 우리 흔히 하는 얘기들 중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그 투자할 종목을 어디서 고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인들한테 들어서 방송을 보고서 추천 종목을 들어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보면서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 종목을 선택을 하고 투자를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다. 사실 자기가 어떤 주식에 대해서 면밀히 기업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투자를 해야지 외부의 말을 듣고 투자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외부의 정보를 많이 들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얘기를 들었고 거기서 그 안에서 골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은데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죠. 내가 외부에서 만약에 10종목을 들었는데 10종목을 다 샀다고 쳐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은 올라가고 어떤 건 내려가고 뭐 이렇게 다르겠죠, 종목별로요. 주가에서 윌리엄 오닐 얘기를 또 빌겠습니다. 내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뭘로 알 수 있느냐? 주가가 올라가면 맞았던 거고 주가가 그렇죠. 내려가면 틀린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시장 안에서의 판단을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중요한 것이지 그 정보는 누가 물론 역정보도 있겠지만 누가 진짜 억하심정으로 그렇게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방송에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이후의 판단을 투자 판단을 했을 때 이후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도 역시도 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주변에 큰 돈을 번 사람들의 특징은 진득하게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분석적이고 굉장히 세상을 재면서 잰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면서 투자한 분보다 오히려 귀가 얇은 분들 있죠. 귀가 얇아서 지금 요번에 강남에 재건축 막 들어가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부동산에 뜰 수 있을 것 같대. 그래서 부동산 해야 되겠대. 라고 해서 빨리 쫓아간 사람들. 오히려 귀가 얇은 사람들. 지금 시장이 요번에 빠질 것 같대. 그래서 팔아야 된대. 지금 여기서 저점 짓고 올라가는데 지금 요번에는 자동차 섹터가 제일 좋대. 그러면 자동차 섹터에 골라보고. 이렇게 좀 약간 귀가 얇은 사람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성향이 저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왜 그걸 더더욱 많이 느끼냐면은 저도 약간 보수적이에요. 보수적 성향이라서 굉장히 어떤 정보를 듣고 저한테 얼마나 정보가 많이 오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시장에서 보고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도 해보고 또 기업도 실제로 제가 분석을 해보고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보수적 행위나 보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시장과 맞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주식시장은 아시다시피 하루에 30%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초고 위험 상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활동을 하는 시장은 위험한 시장인데 내 성향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미스매치가 나는 거죠. 거기서 내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의 마음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부연 설명 하나만 더 드리면 많은 역사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 이후에도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는 경우, 그 기업이 계속 성장하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승한 종목을 사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세 종목을 얘기를 했는데 한 종목은 지금 신고가 근처 갔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고 한 종목은 플랫하게 있고 한 종목은 내리 하락한 종목을 제 종목을 제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많은 분들은 많이 빠진 종목을 많이 사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그런데 역으로 실제로 좋은 기업은 계속해서 높은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올라간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나지 아래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그런 기업에서 수익이 크게 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향 자체가 우리를 자꾸만 반대로 매매하게끔 되는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그러한 성향, 그러니까 자신의 성향, 그러니까 이게 항상 주식시장이 합리적으로만 돌아간다면 모두가 그렇죠.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텐데 뭐 5%밖에 돈을 못 번다니까. 네, 결국 그 얘기는 하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주식시장에서 돈 벌려면 베팅력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베팅하는 사람들 또 그런 재밌는 얘기 하나 들어볼까요? 굉장히 분석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래서 소위 뭐 퀀트 베이스로 투자를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몇 년 전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일 때 비트코인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사죠. 당연히 못 샀겠죠. 그런데 그때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은 우리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뭐 2천만 원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도 굉장히 분석적이고 보수적인 분들은 당연히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 책에도 그런 내용을 써놨는데요. 이 주식 투자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코인은 그거는 가치가 제로인 이거는 그냥 투기적 상품인 것 뿐이야. 이렇게 비하합니다. 그걸 비하해요.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 아파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 아파서 결국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코인을 하는 사람들, 주식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제도권 안에서 지금은 코인도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코인으로 투자를 하면 되고 그리고 니들이 잘 몰라서 그래. 코인은 이거는 소위 향후에 우리 그 4차 산업 시대에 들어가는 그런 데에서 기본적으로 있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력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난 여기서 너는 투자해서 투자를 할 거야. 너희들 답답하게 주식 가지고 어차피 위험한데 그것도 반토막 나잖아. 근데 왜 코인을 갖고 이래? 이렇게 서로들 폄하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그걸 평가하냐면은 서로의 성향이 달랐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향에 맞게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그리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